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2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44%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2.38%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양증시 반등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2,800억 코스피를 매수하면서 상승을 시켰고, 기관 투자자는 4,8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580억, 1,100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양매수 들어왔고요. 그동안 이제 급락했던 지수가 또 이제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61선을 지키면서 오늘 2500선 근처로 다시 회복하는 움직임이 보였고요. 2500선을 저항을 막고 지금 이제 한참 뚫지 못했던 구간을 다시 한번 지지를 하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또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600선 근처까지 반등을 했다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증시가 또 상승 분위기로 전환이 된다면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스닥은 지금 850포인트로 진행이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61선 근처에서 같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락이 있었지만 또 빠르게 양봉을 띄워주면서 급등을 해주었고요. 특히 오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또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불씨가 꺼지는 듯 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까지도 증시 자체가 상승세를 워낙 강하게 이어갔고, 특히 코스닥 지표는 그랬기 때문에 주의를 하면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투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매도를 하였지만 크게 매도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2,800억 매수하면서 최근 매수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도 지금 4,800억 매도했는데요. 최근에 매도세가 좀 줄어들다가 또 이제 어제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는 딱히 지금 코스피에는 계속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계속해서 이제 매도가 이어지던 코스닥 지표가 지금 이제 오랜만에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850선까지 진행이 되었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것인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 조정을 좀 받다가 지금 이제 좀 완연하게 다시 한번 자리를 잡는 모습이고요. 이전처럼 막 크게 급락을 하거나 그런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환율 자체가 오늘도 1.5원 올라가면서 1340원 조금씩 계속 이제 고점을 높여가는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저항을 받던 1330원 정도 라인이 뚫리고부터는 꾸준히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네, 지금은 크게 시장에 타격을 줄 만큼 급등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완곡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환율 자체가 지금 반등을 해서 1,400원으로 다시 진입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무리가 있고요. 적절하게 반등을 하다가 다시 한번 안정하게 자리를 좀 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보다는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때이고요. 아직까지도 은행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환율에 대한 매수가 수요가 또 높아지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환율이 좀 높아지는 현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불안감들이 해소되고 점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금리 인하의 압박이 다가오면서 오히려 환율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은 미국 증시 반등을 하고요. 한 0.8%, 5%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한 0.3% 정도, 평균적으로는 0.3% 수준이고요. 뭐 크게 많이 반등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락을 멈추고 지금 상승세로 진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내일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글로벌 증시가 또 이제 급락하던 그런 움직임보다는 계속해서 상승분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채권금리고요. 채권금리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3.46%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3.5%, 4%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크게 이번에도 반등을 많이 하지 못하고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저점, 고점이 낮아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국채금리에 대한 힘이 그렇게 이제 점점 위로 향하고 있지 않고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 따라서 점점 이제 국채 가격이 올라갈 거고요. 시장에 대한 시그널이 점점 정상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일어나면서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관련 종목들이 관심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 이제 테슬라에 대한 우리나라 투자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 힘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시간이 남았고 추가적인 그런 협력 소식이 들려올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증시 전체가 완곡하게 반등을 하면서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보도록 하고요. 네,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70원 하락해서 16,93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부터 또 이제 하락 시작을 했고, 네, 중간에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지만, 다시 밀리면서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제 이제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요. 어제는 1,000원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5.5% 정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살펴보면 어제는 910만 주, 오늘은 65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어제도 1,000만 주 가까이 진행되면서 하락 진행이 되었죠. 그리고 오늘은 17,000원을 깨면서 주가를 추가로 하락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고 관련 테마들이 다 같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지금 7만 1,000원까지 고점 대비해서 한 10%, 15%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도 다 그렇게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소식이 좀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으면서 뭔가 이 하락에 대한 좋은 빌미를 마련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반대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지에도 남겨드렸듯이 지금은 천천히 그냥 기다리면 되는 때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의 거래는 17,040원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크게 뭐 70원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한 100원 정도 상승했네요. 네, 그래서 거래량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반등을 좀 해주면서 17,000원 회복을 했으면 하고요. 지금 패턴이 굉장히 유사하게 또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한번 하락을 시작하면 연일 이제 주가를 밀어내면서 떨어뜨리는 그런 움직임이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이전에도 지금 한 10일 가까이 하락을 시켰던 적이 있고요. 이전에도 한 6일, 7일 지속적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12월 16일부터 1월 5일까지 쭉 떨어뜨렸다가 또 연일 또 상승을 시켰다가 또 연일 떨어뜨렸다가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금 이제 11월 한 첫째 주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 것이고요. 굉장히 이제 지루한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갈 듯 하면 다시 떨어뜨리고 갈 듯 하면 이제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근데 그때마다 중요한 점은 지켜줄 자리는 지켜주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이제 좋은 명분이 상승하기 좋은 그런 명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명분을 앞두고 또 이런 예상치 못한 음봉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음봉이 나왔다라고 해서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사업 전체가 무산이 되었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뭐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전이 점점 갈등이 심해진다거나 그런 얘기는 단 일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협력의 직접적인 합의에 대한 그죠? 직접적인 합의에 대한 소식이 우리는 나왔으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소식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고 약간 원론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좀 이제 실망하는 그런 매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혹은 실망 매물이 아니고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작업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60일선을 받치면서 또 진행이 되었고요. 저점에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달린 양봉 하나가 나오면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해서 다시 양봉을 뽑으면서 또 본격적인 반등을 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이 추세가 점점 상승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추후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월봉도 이제 마찬가지 20월봉선 찍고 저항을 맞고 떨어져서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이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가 계속 이제 제자리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서 점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가격대를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17,000원대, 이때는 18,000원대, 이때는 19,000원대, 1,000원씩 1,000원씩 진짜 감질맛 나게 이렇게 올려가면서 뭐 다음은 2만원대 뭐 이런 식으로 갔으면 하고요. 분명히 지금은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네, 누군가는 계속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네 번째 흔들어가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이제 72만 주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49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가 120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 125만 주 정도를 매도하면서 양매도가 좀 크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양매도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의 수급을 보게 되면 어제 금융 투자 27만 주, 투신이 이제 63만 주를 매도를 하면서 기관 투자자의 대부분 물량을 투신이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도 마찬가지 23만 주 쏟아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투자 18만 주, 투신 30만 주 가까이 쏟았고요. 사모펀드도 35만 주 가까이 쏟으면서 지금 최근에 이 하락의 주범은 투신, 그다음에 금융투자, 뭐 사모펀드,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이렇게 또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투신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신탁, 공교롭게도 이제 본격적으로 매도를 하기 시작한 그 날짜가 전환사채에 대한 상장이 되었던 그 시기부터 이렇게 매도가 나왔고요. 이 물량을 다 합쳐보면 단기적으로 이제 150만 주, 160만 주 가까이를 매도를 했는데요. 이전에 한 달 가까이 매수했던 물량의 대부분을 매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도 최근에 매수를 좀 열심히 했는데 일부분 이제 매도를 좀 했고요. 그러나 이제 오늘 또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어제 매도했던 것을 또 이제 채워 넣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연기금 투자자는 지금 어제 대량 매도가 나왔던 그 시기에서도 매도를 하지 않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12만 주를 매수하면서 최근에 매수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4월 10일부터 27일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를 했고요. 4월 6일을 제외하고도 그 이전 3월 29일까지도 계속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수 물량을 계속 늘려가면서 연기금 투자자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을 늘려가고 있고요. 제가 저번에 지분에 대한 퍼센트를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계산해 보면 6.6% 이상 지금 연기금 투자자가 두산에너빌리티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그대로 지금 계속 매수가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제 5월 달 들어서 옵션 만기 정도 되었을 때 또 매도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하락은 투신에 대한 물량이 쏟아졌던 것이고요. 최근에 이 투신에 대한 물량이 저렇게 쏟아졌던 적이 이 1월달, 2월달 이때를 제외하고는 없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쏟아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기간에 많은 물량이 쏟아지기도 했고요. 고점 대비해서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도 대부분 출회를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등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점에서의 추가 매수 전략도 충분히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제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계속해서 네, 물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매도 잔고 살펴보겠습니다. 국매도 잔고는 어제 490만 주까지 추가로 감소를 했다가 오늘 518만 주까지 네,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별 국매도 거래량이 지금 4월 24일부터 해서 좀 50만 주, 47만 주 이렇게 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투신의 매도와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국매도 일별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국매도 일별 비중이 전체 거래 대비해서 6에서 7%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했던 것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네, 국매도 잔고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모습이고요. 이 4월 26일자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120만 주 이상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 물량이 국매도화 되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100만 주, 200만 주가 국매도 잔고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매도 잔고는 계속 이렇게 감소를 하는 움직임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주가가 점점 고점을 높이는 것처럼 공매도 잔고의 이 수량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저점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매도가 꽤나 많이 상환이 되었고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좋은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차 잔고도 살펴보시면 지금 이제 어제는 네, 17만 주 체결이 되었고 상환은 35만 주, 오늘은 40만 주 체결, 상환이 91만 주 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차 잔고가 줄었습니다. 자, 국매도 잔고는 490만 주 줄었다가 510만 주로 잠깐 늘었지만 대차 잔고는 지금 늘지 않고 네, 다시 한번 줄기 시작했고요. 2,400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 지금 최근 대비해서는 또 국매도 잔고가 거의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대차 잔고가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쭉 계속 줄어들진 않죠.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 줄고 국매도 잔고 줄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주가의 고점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봉이 굉장히 이제 실망스러운 음봉이었지만 우리가 이 모든 데이터를 살펴보았을 때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위기다? 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전혀 우리가 이 흔들릴 필요가 없고요. 지금 차곡차곡 잘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저점 부근까지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이 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저점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점이 어디까지 높아지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첫째 주부터 그 횡보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부분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11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네, 누적 매수가 지금 2022년인데 네, 외국인 투자자는 1200만 주, 기관 투자자는 1300만 주 정도로 누적 매수가 진행이 되었고요. 특히 연기금 투자자는 1190만 주, 1200만 주 가까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연기금 투자자는 2천억 이상을 네, 지금 5개월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투신이 최근에 좀 많이 매도를 하면서 투신 투자자는 지금 대부분 이제 크게 매수가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요 세력들은 지분을 늘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원을 보셨을 때 어제도 네, 신한증권과 JP모간이 주로 매도가 나왔고요. 아무래도 공매도 잔고가 좀 늘어났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모간서울은 또 오히려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60일 동안의 평균 매수량을 보면 모간서울이 687만 주를 매수하면서 공매도를 대량 상환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신한증권은 매도로 잡혀 있습니다. 저는 이 신한증권과 무관서울, 그 다음에 JP모건은 같은 거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JP모건과 신한증권이 먼저 물량을 매수하고 매도를 하면서 무관서울로 매수가 다시 들어가는 약간 그런 순환매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공매도의 대량 보유자로 신고가 됐던 무관서울은 누적 매수량이 늘어났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로 공매도 잔고는 대량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규 공매도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내일 그리고 이번 주 정도 한번 살펴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원을 보시면 신한증권 매수 매도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은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수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세를 보시면 외국인 추정이 이제 49만 주에서 70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어제 124만 주 던지고 70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참 이게 주가를 살펴보면 여기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120만 주, 150만 주 이렇게 던지고 지금 이 밑에서 또 이제 70만 주 매도를 했던 절반 물량을 또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아래쪽에서 물량을 확보를 하는 모습이고요. 단가를 계속 낮춰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매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계속 떨어지면서 떨어내는 거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게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상태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은 계속 이제 흔들면서 본인들의 지분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들 자체도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좋은 명분들이 하나둘씩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명분들이 아직까지 구체화가 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빠른 시일 안에 그런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보유는 12.77%로 다시 좀 회복이 되었고요. 내일 또 어떤 움직임이 보일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에 대한 하락 아쉽긴 합니다. 저도 이제 19,300원 돌파하면서 이제는 2만원 가까이 회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아무리 장기 투자 그냥 침착하게 이렇게 저도 영상을 찍고 있지만 저렇게 떨어뜨리면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또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금 이제 짜증이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계속해서 하락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지금의 하락도 결국에는 매집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양 정상은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우려를 표명했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행동을 촉진하기로 했다. 그래서 양국의 국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재확인하였고 전력 부분에서 야심찬 탈탄소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한 청정 전력 비중을 현저히 확대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재생에너지 및 수소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서 협력을 하고 산업 건설 및 수송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일단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 약속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평화적 이용이라는 것은 원자력 에너지가 이제 핵 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타겟으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핵무기가 개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는 것 같고요. 한국을 포함한 그런 타국을 수출할 때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자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을 했고요. 네, 미국도 원자력 에너지가 이런 에너지 수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양 정상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과 지적 재산권을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 원자력 기구 추가 의정서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세계적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소송에 대한 좀 이제 두루뭉실한 이 합의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 수출 통제 규정이라는 것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에 대한 수출을 지금 미국에 반려를 당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출 통제를 당했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미국의 원천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이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그런 소송을 걸었고, 그런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사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송이라기보다는 수출 통제에 대한 그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다가 그렇게 수출을 못하게 해달라고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수출 통제와 지적재산권이 둘 다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호 존중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양보를 하자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기술료를 낼 수도 있고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 통제를 풀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이 정상회담 이전에 그런 소식들이 일부분 오픈이 되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그렇고 모든 언론들이 거기에 대해 집중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기대치와는 다르게 아직까지 확실하게 뭔가 언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식을 보고도 이제 주가가 좀 급락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주가가 급락할 만한 소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명분이 딱 좋죠. 이미 이렇게 오픈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뭐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의미를 살펴보면 저는 이미 협의를 목표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계적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를 하기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재원 조달에 대한 수단, 그죠? 정부에 대한 뭐 지원이라든지 뭐 그런 무역 수출 금액에 대한 그런 은행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기자재 수급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각국이 나눠서 그렇게 합의를 하겠다. 그리고 수원국이죠. 이 원자력 에너지를 기여받는 그죠 수출국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폴란드라든지 아니면 뭐 체코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강화한다. 그래서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을 하고 전 세계적인 민간 원자력에 책임 있는 개발과 배치를 증진한다. 그러니까 원자력을 수출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각국에 이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공급망을 구축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폴란드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체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주 두루뭉실하게 전 포괄적인 원론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들도 조금 헷갈리게 좀 이렇게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생각보다 실망이었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의 한수원과의 그런 뭐 원전 합의 요런 게 좀 나왔으면 했지만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상황이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고요. 이미 그 오픈이 되었던 소스에 의하면 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빠르게 이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 한미 정상회담으로 출국하기 전에도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협력을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와 그런 기술 협력에 대해서 구색을 좋게 맞춰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일찌감치 2022년부터 지금 원자력에 대한 협력은 합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한국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신경전이 벌어졌던 거고, 웨이스팅하우스가 이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제조 기술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그런 원천 기술까지 완전히 자유로워졌을 때 전 세계적인 원자력 이 수주가 우리나라로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견제 차원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저렇게 강하게 밀고 나갔을 때 또 이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제 저렇게 세게 나오는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지분 협상에 대해서 마지막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 수주 금액에 대해서 기술료를 얼마를 줄지, 네, 그리고 웨이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가 같이 진출했을 때 얼만큼 어디까지 네, 역할을 분배할지,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할지 그런 것들을 최종 협상 중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 없이 천천히 한번 좀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조금만 네, 더 기다려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원전 소식보다는 이제 SMR에 대해서 이번에 언급이 좀 많이 되었고요. 사실 이 SMR에 대한 소식은 일찌감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소식들입니다. 네, 그리고 뉴스킬 파워와 그런 엑스 에너지에 대한 그런 협력 소식은 원래도 이미 진행이 되었었고, 뉴스킬 파워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다가 네, 그런 기자재 수주를 주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실이 그냥 뭐 이번에 방미를 하면서 한 번 더 강조가 되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MR 시장은 당연히 커질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글로벌 SMR 파운드리를 꿈꾸고 있다는 것도 네, 이미 많이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SMR 시장이 작지 않습니다. 네, 2030년까지 계속 성장을 할 상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3D 프린팅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3D 프린팅을 통한 그 레이저 소결이죠. 네, 그런 걸 통해서 이 기자재를 빠르고 네,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이 지금 점점 이제 그 대수를 늘려가지고 공장을 늘릴 것 같고요. 그래서 기자재를 아예 이제 찍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풍력 기자재, 뭐 SMR 기자재, 뭐 가스터빈 기자재 이런 여러 가지 기자재를 생각했을 때는 아주 좋은 기술력을 지금 가지고 있다. 네, 3D 프린팅 이미 독일 쪽이었나요? 그쪽과 이제 협력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원자력 기술은 당연히 네,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원자로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다 수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력도 좋고요. 안전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납기도 잘 맞추기 때문에 아주 신뢰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뉴스케일 파워, 엑스 에너지에 대한 그 추가 수주, 그 다음에 그런 활성화는 더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체코 원전 책임자가 이제 두코바니에 또 신규 원전 추가 검토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이 지금 두코바니 1200메가와트급을 한 기 건설을 추진 중인데요. 요건 이제 2024년 내년에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3월 정도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9년에 착공을 하고 36년에 상업 분전에 들어가는데요. 요거를 이제 수주하는 국가에게 이 두코바니 한 기와 그다음 테멜린 두 기를 해서 이제 총 세 개를 더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수주전이라고 강조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거기에 두코바니 한 기가 추가가 되어서 두코바니 두 기, 테멜린 두 기 해서 총 네 개가 추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급이 점점 이제 중요해지고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지금 전기차에 대한 전환 을 의무화시키는 바람에 그 기름으로 가던 모든 에너지가 전기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을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채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재생에너지로는 석탄 발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버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기저 에너지원, 안전한 에너지원이 필요한데요. 그게 원자력 에너지원, 특히 동유럽 쪽에서는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도 지금 이제 폴란드처럼 계속해서 원자력을
가격화시키는 것 같고요. 네, 주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체코 담당자가 네, 지금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하도록 양사에 호소를 했다라고 하고요. 체코도 이제 난감한 거죠. 우리나라에 대한 입찰을 이제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렇게 이제 한국과 이제 미국이 소송전을 해버리니까 난감한 것 같습니다. 폴란드 민간 원조도 마찬가지 좀 이제 소송전에 좀 이제 잡음이 좀 들리긴 하지만 폴란드는 오히려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본계약을 언제든지 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네,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원전에 대한 소식은 마무리하고요. 오늘 이제 두산밥켓에 대한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보다 많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697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0.2% 증가를 했고요. 지금 전년도가 상당히 실적이 좋았거든요. 두산밥켓. 근데 전년도 동기보다 지금 90%가 성장할 만큼 아주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치 2,387억을 54.9%를 상회할 만큼 지금 엄청난 실적이 나왔고요. 두산 밥켓 같은 경우는 네,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그래서 3,900원 상승하면서 8% 상승했고요. 네, 5만 원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고점까지 무난하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빠르게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지금 정고점에 도달을 해버렸고요. 저는 이 이상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오버행 이슈 때문에 억눌려왔던 그런 주가가 지금 이제 힘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네, 배당금도 많이 주고 실적도 좋고 성장 최근에 건설 관련 테마가 힘이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산밥켓에 대한 지분 50%를 또 두산에너빌리티가 들고 있기 때문에 지분에 대한 가치도 같이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모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도 저는 같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꼭 대형원전에 대한 소식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두산에너빌리티도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고 있는 하나 LNG 관련한 인프라가 증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LNG 저장 탱크 공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LNG 가스터빈 전환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에 대한 국산화를 지금 책임지고 있고 지금 이제 실증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2024년에 그 실증을 마치고 이제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가스터빈 이외에 이제 당진 LNG 공급 기지에서 1단계를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주를 했었는데요. 지금 1단계 사업 이외에 2단계, 3단계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건설 공사가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에 발주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단계도 마찬가지로 네, 2030년에 준공 예정으로 차례로 계속 발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단계를 수주했던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큼직큼직한 그런 공사들이 계속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해외 수주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해상풍력단지가 대규모로 지금 증설이 될 예정이고요. 동해, 서해 할 거 없이 지금 해상풍력단지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조금 이제 시간이 지체되어서 생각보다 이제 수주가 많이 못 나왔지만 앞으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LNG 가스터빈에 대한 그리고 LNG 저장 탱크에 대한 수주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어디 사업에 쏠려 있다라고 보기가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기자재 관점에서 본다면 다방면으로 지금 시장이 다 커지고 있다, 시장이 잘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좀 이제 뭐 블록딜이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뭐 그런 이슈, 그다음에 코스피에 대한 하락세 때문에 좀 많이 묻힌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턴어라운드를 하기 위한 지금 과정이 반년 이상 좀 지속이 되면서 좀 이제 답답하기도 하지만 천천히 지금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4월 말에 거래량을 좀 띄우면서 상승시켜 주기를 바랬는데 지금 이제 올해 이번 달은 네, 내일이 마지막이죠. 내일 마지막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의 바램만큼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5월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시장을 살펴보고
다음 주는 또 이제 휴일이 많기 때문에 3일 정도밖에 없죠. 그래서 5월을 일단 맞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상황은 전혀 나쁠 게 없고요. 그냥 우리가 원하던 소식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슈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급락을 시켰고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내렸어요. 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네. 매도를 했다가 금방 또 이제 지분을 채워 넣는 좀 이제 얌체짓이죠. 네.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흔들릴 필요 없이 차분히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달에는 좀 좋은 소식 확실하게 좀 나오면서 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